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한국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의 이상 급등 현상과 개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코스피 4,000 돌파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자, 한번 파헤쳐보죠. 이 자료들,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세를 넘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먼저 코스피 지수가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18%나 급등하면서 4,000선을 돌파했잖아요. 완전히 말도 안 될 정도로 고공엔진 질주,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던데요. 근데 이 상승세가 좀 불안정하다는 신호가 아주 뚜렷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바로 그 이례적으로 높은 변동성입니다. 10월 일평균 변동률이 1.8%를 넘어섰고 어떤 날은 3% 이상 벌어지기도 했죠. 이건 그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KOSP도 단 2주 만에 60%나 급등했거든요. 이건 안정적인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변동성이 그렇게 커졌군요. 상승을 이끄는 동력 자체도 좀 바뀌었다. 이런 점도 자료들에서 강조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상승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 자금이었어요. 반도체 테마 중심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10월 중순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아, 외국인은 팔고 나갔군요. 네. 근데 그 빈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막대한 매수세로 특히 비투 자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주도 세력이 펀더멘털에서 약간 투기적인 심리로 좀 급격하게 전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투자자 예탁금도 80조 원 넘어서 사상 최고치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자료들은 이걸 위험신호로 보는 걸까요? 네, 그게 자금 규모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2021년 유동성 장세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뚜렷한 펀더멘털 개선 없이 개인들의 자금, 특히 신용거래 융자, 즉 B2가 급증하면서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4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에 거의 근접했어요. 24조 원이요? 와. 네, 이건 시장의 레버리지가 그만큼 극도로 높아졌다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비투 자금이 코스피 우량주, 특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목이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무려 66%를 차지했다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코스닥 같은 데서 손실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코스피 대형주로 몰리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게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특정 종목들에 쏠리면서 개별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큰 종목들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시총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그 종목들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해외 시각은 어떤가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블룸버그나 아카디안 자산운용 같은 해외 기관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블룸버그는 한국 특유의 그 영끌 문화, 그리고 5년 전에 비해서 3배나 급증한 신용 사용, 이런 걸 지적하면서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특히 그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비판은 상당히 좀 강도가 높았습니다. 어땠는데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이요? 규칙도 잘 모르고 게임에 참여한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심지어는 폭락 직전에 주식을 사들이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했죠. 와, 오징어 게임이라니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런 투기적 성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혹시 자료에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레버리지 ETF 자산의 약 40%를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40%나요? 전 세계에서?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변동성이 극심한 알트코인 거래의 비중이 80에서 95%에 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고위험 고수익 추구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요. 이런 식의 투자가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료 중에 관련 통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과거 데이터는 정말 비관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이례적인 강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한 한국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서학개미 중에서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낸 사람이 고작 1, 2%에 불과했습니다. 네, 1, 2%요. 그럼 나머지 98%는? 네, 98%는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손실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98%달이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전망적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이 자료들에서는요? 많은 자료들이 과거 개인 주도 장세 패턴, 그러니까 단기 급등 후에 작은 악재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른바 개미 무덤 현상이 재현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카디안이 지적했던 지속성 없는 모멘텀, 바로 그거죠. 아, 지속성 없는 모멘텀. 네, 한국은행 역시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분산 투자를 권고했고요. 전문가들도 단기 조정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 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투기적 성향 심화라는 여러 위험 요소가 좀 중첩된 상태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특히 유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하고요. 둘째,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격 매수나 무조건 버티는 존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단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을 좀 확정하는 거죠. 넷째, 외국인 매도 동향이나 신용 잔고, 변동성 지수 같은 핵심 위험 지표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특정 종목이나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의 낙관론에 취하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 그리고 좀 보수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98%의 데이터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